네, 전영신의 아침 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고 이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는데요. 최근 열흘 사이에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죠. 이틀에 한 번씩 지금 미사일을 발사한 셈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 중이라고 해요. 홋카이도하고 아오모리에서는 지금 대피 지시가 내렸고 지금 일본 정부가 J-얼럿을 가동을 한 상황. 예,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요구하면서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이판사판에서 해보죠. 젊은 정치인의 시선으로 여야 정치판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자, 이판사판. 먼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 대표 맡고 계시는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 신인규입니다. 예,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금 아침에 좀 서둘러서 나오다가 접촉사고가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접촉사고가 나서 예 지금 조금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들어오시는 대로 소개를 하고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오붓하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북한 도발 얘기 또 해드렸어요. 굉장히 지금 뭐 안보나 외교나 경제나 다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 같은데 지금 뭐 갈수록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분위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북한이 지금 뭐 미사일 쏘고 하는 것도 심각하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의 연임이 또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핵실험 같은 것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 위기가 심각한데 지금 외교 같은 문제들도 지금 여러 가지 그 풀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 그 논란들 네. 거기에 이어서 뭐 MBC 항의 방문하더니 이젠 또 감사원에서 지금 이제 또 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나오면서 완전히 전국이 지금 급냉하는 맞아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우선은 좀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걸로 보고 또 동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어떻게 보면 해수부 공무원이나 또 그 뭐죠 동해에서 월북했던 그분들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다 진실은 밝혀져야죠. 근데 이제 저는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 굳이 감사원이 총대를 메고 나서가지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서면 조사를 먼저 꺼내는 것이 그러면 옳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조금은 정치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저는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하고 일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 해수부, 통일부, 국방부 공무원들이 정권 바뀌었다고 입장을 바꿔서 지금 생기는 문제가 아니냐. 감사를 하려면 거기를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런 태도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뭐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무례한 짓이다. 네. 이게 무슨 조선시대 왕조입니까? 문 전 대통령이 이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고 전했죠. 예, 그러니까 그걸 전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 측의 인식이 이걸 무례한 짓이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례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법론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네. 또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감사원이 확인을 하겠다는 거를 무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면 자신들은 무슨 성역이 된다는 뜻인지 저는 그거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이 그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실체 규명이 지금 목적인 것이냐. 네. 그렇다면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지금 막 뒤섞어 가지고요. 거의 정치 공방식으로만 지금 양당이 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의도들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지금 국민들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감도 지금 있고요. 지금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건너뛰고 갑자기 감사원이 서면 조사라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감사원도 스스로의 그런 그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감으로써 스스로의 권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서훈 전 국정원장한테는 이제 출석 조사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중간 조사 과정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이건 뭐 하더라도 서면 조사를 요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과정도
뛴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박용진 의원이나 그 윤건영 의원이 전달했던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뭐 건들지 말자, 네. 뭐 아니면 오히려 감사원의 입장을 바꾼 걸 조사하자. 이건 말 그대로 프레임 바꿔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실체적 진실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개선을 밟아서 보고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밑에 단부터 감찰 내지는 수사 이런 것들도 뭐 과잉적으로 할 필요 없고요. 둘 중에 네. 하나를 제대로 해가지고 누가 문제를 저질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건너뛰고 그냥 대통령을 타겟해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에 지금이라도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 나누는 중에 이제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께서 도착을 하셨어요. 되게 네. 많이 안 다치셨어요? 제가 앞차를 들이박는 아이고. 일이 아이고. 있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놀라셨겠네요. 네, 택시여가지고 좀 많이 택시가 앞차를 택시를 들이받았어요? 제가 들이받아가지고 그 차는 어떻게 하고? 지금 그러니까 아주 조금 이렇게 너무 그 차가 정도? 밀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브레이크 밟다가 아이고. 하여튼 부득이하게 예, 안 다친 게 죄송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아유, 다행이네. 예, 아이고, 참. 예. 지금 예. 그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네. 대통령한테 이제 서면 조사 요구한 부분 얘기하고 예, 있었는데요. 예. 지금 뭐 양산이나 지금 전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 뭐 어제 입장을 낸 윤건영 의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분위기가 좀 어때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 사건이 처음에 6월부터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그 이른바 월북 예, 월북. 내려오신 그 분들을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그 두 예. 가지 갖고 이제 계속 이거를 뭐 전 정부 파헤치기로 몰아갔던 시작부터 대충 예상이 됐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언젠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예. 결국은 이게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공무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당을 비롯한 여러 뭐 국방위원이라던가 정보위원회에 있는 야당 의원들도 그 당시 야당이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셨죠. 네. 그 당시 의원들도 굉장히 납득할 만한 정보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 판단이 된다라고 네. 이미 판단이 내렸던 부분인데 새로운 정보가 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모든 똑같은 정보를 갖고 지금 판단의 이제 영역이 바뀐 부분인데 똑같은 정보 갖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그 당시의 정보로는 이제 월북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고 근데 네. 지금에서는 또 뒤바뀐 이렇게 180도 뒤바뀐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구심을 제기할 수가 없었고 6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충분한 의구심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서훈 국정원장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서훈 그 실장이라던가 박지원 원장님의 네. 사건을 봤을 때도 사실상 그 서면 조사를 냈을 때도 이제 다음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구나라고 충분히 이제 저희가 예상을 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양산에서는 당연히 서훈 전 실장이라 제가 지금 그리고 박지원 전 네, 국정원장. 국정원장님도 이 조사를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조사를 응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무례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예. 이건 이제 없는 좀 잘못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각오로 전임 정부의 정책 전반을 이제 몽땅 이제 터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사기관도 아닌 이제 감사원에서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지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라 자처할 만큼 지금 정권 권력의 약간 이른바 좀 권력을 도와주는 형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윤석열 정부와의 이런 합의 아니면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면 조사를 뭐 승인했다. 네. 승인을 한 건가 요구를 한 건가 뭐 이런 박용진 의원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근데 왜 이 시점인가 또 여기에 의문을 갖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시점은 항상 예.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글쎄요. 감사원이 지금 시점에 꺼내든 이유는 뭔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 현직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뭐 무슨 뭐 서로 공모를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이걸 주도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지금 시점에 이제 뭐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뭔가 감사원이 한번 과거 정권을 한번 감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드라이브를 다시 한번 걸어봐야겠다라고 좀 자체적으로 평가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 검찰과 감사원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지금까지도 뭐 수사가 뭐 어떻게 됐니 안 됐니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논박에 항상 중심에 있었는데 감사원 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권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현 정권에 대해서도 감찰을 해야 되는 그런 권위를 가진 기관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기관이 사실 이런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감사원 같은 경우는 뭐 과거 전례를 자꾸 이제 들어가지고서 뭐 이게 할 수 있다 이러는데 법을 찾아보면은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실 감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수사로서 해결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걸 좀 과거 정권에 대해서 자꾸 감찰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정치적으로도 한번 또 공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원 자체에도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조금은 글쎄 왜 실체적 방법을 가리는 데 있어서 굳이 이 방법을 쓰는지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시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은 18세 2,522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됐는데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국정 수행 긍정 평가 31.2%, 부정 평가가 66%. 그러니까 전주하고 비교하면 긍정 평가가 3.4%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지금 이런 그 부정평가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대구 경북에서 부정평가가 8.1%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3.8%포인트 상승을 했고 중도층도 6%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분석을 좀 해야 될까요? 신익희 변호사. 굉장히 지금 우려를 넘어서 굉장히 총체적인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조사, 뭐 갤럽 조사 같은 걸 봐도 상당히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갤럽 조사도 보면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여기는 아예 그냥 24%로 긍정 평가가 24%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취임 후 최저치인데 예,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1.2%고요.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24% 이건 좀 약간 그렇죠. 이거는 사실 콘크리트 지지층 딱 그만큼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 그 양당 모두 다 콘크리트는 있습니다. 뭐 민주당도 고정 지지층이 있고 이제 저희 국민의힘도 고정 지지층이 있는데 이제 고정 지지층만 빼고 나머지는 지금 다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의 이제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예. 되면은 앞으로 이것을 그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그 강대강 국면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과연 이게 지지율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예, 임세은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20%대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실제로 보면 이걸 낱낱이 살펴보면 사실 다 20대, 30대, 40대에서는 작게는 그러니까 한 자릿수 지지율도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 지지자라던가 이게 좀 70대 이상의 분들에서 꽤 상쇄돼서 20%대가 나오는 건데요. 보통은 해외 순방 같은 걸 가게 되면은요. 그 지난 정부를 쭉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해외 순방이 어떠한 그 국정 동력에 약간 그
기반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 낮아지는 지지율을 그걸 반등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력을 전혀 이런 해외 순방과 외교로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한적한 상황에서 왜 굳이 지금 여왕 조문을 가고 뭐 이 순방을 가냐. 그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이게 빈손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반등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갔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물론 그런 말의 실수나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지만 그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뭐 바이든이 난리든이니 뭐 반리면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발언에 실수를 한 건 맞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조용히 좀 사과하면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을 오히려 대통령실과 대통령 본인이 더 일을 크게 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태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께서 이렇게 들리는 부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이런 해프닝과 실수 있었던 걸 사죄하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라고 대책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언론에 대해서 그거를 공격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조작했다, 날조 왜곡했다. 근데 언론은 다행히 잘 아시겠지만 그냥 들리는 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국민께 알리는 건데 그걸 언론을 약간 쥐잡듯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 태도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무능한 건 둘째로 치더라도 그 태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4년 이상의 기간을 이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이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기 변호사는 이 비속어 논란에서의 출구 전략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 국정 수행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지만 정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그 보수가 사실 대선을 이기고 지선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가만히 보면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줬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은 사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반성과 성찰을 안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도 계속 반성과 성찰 없이 출마를 하고 설화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에서 그 수사 안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이러면서 이제 그 지지가 반사적으로 얹어진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권은 바뀌었고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가 보수가 새롭게 변화돼서 국민들한테 희망과 미래를 좀 보여줬던 것인데 지금은 솔직히 보면요. 인사면에서도 다 과거 인사들의 다시 또 재등장 내지는 세력적으로만 봐도요. 네.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거의 그 자유한국당식의 과거 보수 그 소위 말하는 구태 보수들이 지금 전면에 나오면서 이 세력을 지금 가지고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이 자꾸 나가고 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장담하건대 그 선거 대형 선거 4번 정도 졌거든요. 네. 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력들과 절연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기를 헤쳐나올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정당 지지도 조사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뭐 46.1%, 1.1% 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당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비속어 논란, 해외 순방 논란 이런 걸로 이제 민심 그 지지층이 이제 이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반사 이익을 왜 못 받아 안을까 민주당은 왜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집권 여당과 이제 대통령 스스로가 여러 가지 논란의 이제 중심에 있어서는 사실 뉴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멀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국정 운영에 어떻게 보면 한 축과 파트너로서 이런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오히려 정쟁보다는 그런 민생 문제 조금 더 뛰어들어야 함이지만 뭐 여러 가지로 저희는 투트랙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 잘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들이 너무 이슈가 큰 덩어리들이 대통령실과 이런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양곡법이라던가 이런 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뉴스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국감이 사실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야말로 이제 야당의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지금 동안은 이제 여당을 집권 이제 초반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 이제 여당 중심으로 갔다 하면 이제 국감에서는 그동안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태라던가 여러 가지 국민적으로 갖고 있는 의구심 해소 등이 이제 국감을 통해서 이제 야당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는 동안에는 저희가 좀 빛을 발할 거라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지지도가 왜 안 올라갈까요?
이제 정치라는 것이 사실 사람, 그러니까 인물과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인물 면에서 사실상 지금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도 저는 뭐 바람직한 움직임들이 그 아래에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고군분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 이재명 대표의 그 우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인물도 나올 수 없고 어떠한 메시지도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결국은 신뢰를 주고 대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토양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소위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시끄럽듯이 네. 저렇게 뭐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안타깝게 보실 거예요. 그런 면들이 저는 민주당이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이재명 대표가 신뢰를 국민들한테 잃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고정 지지층만 갖고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좀 실망하는 여론이 많지만은 그 여론을 못 받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금 참 마음 둘 곳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그야말로 극한의 대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기되는 경제와 민생에 대한 우려는 또 국민들과 정치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은 이 극한의 대치의 해법.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예.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이죠. 지금 뭐 고물가, 고환율 뭐 여러 가지로 증시도 폭락을 했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계속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상황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미국이나 이런 일반 선진국의 금리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해서 맞춰야 될지는 여러 가지 고심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집권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고요. 저희 민주당도 이제 국감을 이번에 시작으로 이제 뭐 정쟁은 그거는 정쟁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 해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하되 여러 가지 민생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생경제위원회를 만들었을 만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되고 나서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영수회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좀 나중에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이미 급박해 있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댈 시간을 또 대통령께서 좀 통큰 마음으로 저희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제안을 받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인기 변호사 1분 정도 있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저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저도 그 안에 소속돼 있고요. 저는 무한한 책임감을 정말 느끼고 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저는 이거 누구 남 탓해서 될 일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지금 촉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 민심에 좀 부응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히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을 이대로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운동하고 있고 네. 정말 제가 국민의힘 안에서는 바로 세울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민주당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책임을 전가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의회 내에선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요정치 토크 2판 4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